시간에서 말씀드린 것 중 중요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시 볼링공을 턱과 어깨의 중간 수직선에 위치시키고 푸시는 둥그런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둘째로 백스윙의 정점에서 잠깐 멈추는 듯한 동작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퍼워드 스윙은 약간 비탈진 길을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다른 말로 하면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퍼워드 스윙을 하면 됩니다. 이때 퍼워드 스윙은 중력에 의해 단순히 떨어뜨리는 자연 낙하의 스윙을 해야 합니다. 넷째로 릴리스는 공 뒤에 있던 손이 공을 통과하도록 스윙을 해야 하며, 손이 공 주변을 돌아가게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로 리프팅 후 팔로우 스로는 자연스럽게 팔꿈치 관절이 90도 정도 꺾여져야 합니다. 여섯째로 마지막 자세는 무릎을 어느 정도 굽힌 자세에서 가급적 머리, 무릎, 발이 일직선이 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우 스로의 속도는 퍼워드 스윙 시작 때보다 빨라지게 가속시키면 좋습니다. 이때 억지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전편 내용 중 어드레스 부분에서 팔꿈치 위치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편에서 어드레스 팔꿈치 위치는 허리에 붙인다고 했는데, 이 자세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 높이가 배꼽에 위치할 경우에 팔꿈치를 허리 앞쪽에 위치시키면 푸시 동작이, 푸시 어웨이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공을 쥐지 않고 눈을 감고 손의 높이를 배꼽에 위치시키고 어드레스 자세를 잡아보기 바랍니다. 팔꿈치가 허리 가장자리보다 약간 뒤에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윗팔이 수직이 아니라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무거운 볼링공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아마추어 볼러분들도 어드레스 자세가 다양합니다. 공 높이가 가슴 높이에 위치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정석 자세보다는 좋은 스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석대로 공 높이를 배꼽에 위치시키고 오른쪽 팔꿈치는 허리 가장자리보다 약간 뒤로 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을 배꼽 높이 위치시킬 경우에 가급적 공을 몸에 가깝게 위치시켜야 합니다. 먼저 레인 공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볼러마다 레인을 공략하는 법은 매우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레인에 위치하건 간에 3에서 6도, 다시 말하면 평균 5도 정도 왼쪽으로 꺾이며 13 포켓, 즉 17.5 보드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번 핀을 오른쪽에서 약간 두껍게 먼저 맞고 다음 3번 핀이 맞도록 하면 거의 스트라이크가 날 것입니다. 스트라이크가 나는 가장 좋은 공의 액션은 1번, 3번, 5번, 9번 핀이 연달아 맞는 것입니다. 레인에는 파울 라인, 타겟 스폿, 레인지 파인더 등이 있는데, 레인지 파인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붉은색의 3피트 길이 보드 4개가 레인지 파인더입니다. 앞쪽의 보드의 시작 위치는 34피트이고 뒤에 있는 보드는 40피트입니다. 그리고 앞쪽 보드는 거터에서 15보드 떨어져 있고 뒤쪽 보드는 거터에서 10보드 떨어져 있습니다. 중급자 이상의 볼러가 레인지 파인더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부근에서 던진 공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공이 주행하다 13 포켓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상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던진 볼이 어느 지점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형성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레인지 파인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인 공략은 어드레스 자세에서 왼발을 17에서 18보드에 위치하게 하고, 타겟 스폿은 2번 스폿,
다시 말하여 열보드로 투구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윙 자세나 레인의 컨디션에 따라 어드레스 위치와 보내는 타겟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 어드레스 레인을 두 보드 아래, 즉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 타겟 스폿은 한 보드 아래로 이동하면 됩니다. 공을 투구한 후 10개의 핀 중 남는 핀의 경우의 수는 다양하지만 일산 포켓으로 어느 정도 잘 들어갔을 경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스페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볼러들에게 골치 덩어리인 10번 핀이 남는 경우입니다. 10번 핀이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급자분들은 대부분 6번 핀이 10번 핀 바깥쪽을 돌아 나가는 링텐에 의한 것이 많아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이 1번 핀을 얇게 맞아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 보드 정도 위쪽, 즉 오른쪽으로 어드레스 위치를 조정하거나 훅이 더 잘 생기는 공으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둘째로는 일산 포켓으로 잘 들어갔는데도 4번 핀이 남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현상은 공이 1번 핀을 너무 두껍게 맞아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 보드 정도 아래쪽, 즉 왼쪽으로 어드레스 위치를 조정하거나 훅이 덜 생기는 공으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레인 공략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 자신의 가장 잘 맞는 레인 공략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다음은 스페어 처리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어 처리는 초구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스페어 처리볼인 하드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구볼이나 스페어 처리볼인 하드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모두 369 시스템을 적용하여 투구하면 됩니다. 하드볼 스페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10번 핀 처리는 핀의 위치상 대각선 투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드레스 자세에서 왼발을 35 보드에 위치시키고 투구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보드를 정하면 됩니다. 7번 핀 스페어 처리는 10번 스페어 처리 방법보다 다양합니다만 보여주는 동영상은 어드레스 시 15보드의 왼발을 위치시키고 던지는 장면인데 스페어 처리가 잘 되는 본인 자신만의 라인을 정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스플리트 볼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리트된 볼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번, 4번, 9번 핀이 남은 스플리트의 경우입니다. 동호인 볼러들 중 초구볼로 2번과 4번을 공략하여 스페어 처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투구를 하면 확률적으로 스페어 처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드볼로 레인의 왼편에 어드레스를 하고 2번과 4번 핀 사이로 투구를 하여야 스페어 처리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의 영상은 4번과 9번이 남음 스프리트 볼을 하드볼로 스페어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레인 공략법과 마찬가지로 스페어 처리법도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 자신의 가장 잘 맞는 스페어 처리법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모든 운동에서 마인드 컨트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볼링도 매우 예민한 운동이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긴장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스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스윙 이전에 스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루틴 동작입니다. 이 루틴 동작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런 루틴 동작은 주로 레인 아래에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인 위에 올라가서 할 경우에는 아주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로 레인 체크하기,
레인에 올라가기 전 스윙하기, 손으로 신발 발바닥 만지기, 왼손으로 머리 만지기, 스윙 전 어깨 움직이기 등 본인만의 고유한 루틴 동작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급하게 스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크랭커 스타일, 보통 털어치기라고 부르는 볼링법은 잘하면 회전수도 많아지고 훅도 잘생겨 스윙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동호인 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크랭커 스타일의 볼링은 힘과 기술을 요하는 상급 기술이기 때문에 중급자 분들에게는 비추천입니다. 특히 손목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목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고 힘있고 유연하면 크랭커 스타일을 배워도 좋습니다. 반대로 동호인 볼러 중에 체격이 크고 힘 좋은 젊은 사람이 아대를 하고 볼링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젊은 분들은 힘이 뒷받침될 때까지는 아대를 하지 않고 볼링을 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대를 하면 포워드 스윙 시 손목의 커핑이 유지되어 손목의 턴 동작이 원활하게 되어 안정적인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크랭커 스타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대를 하지 않고 포워드 스윙 시 백스윙에서 자연 낙하에 의한 포워드 스윙을 시작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손목의 커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시 방향 정도의 손목 턴을 하면서 릴리즈를 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약간의 손목의 스냅이 들어가는 털어치기 동작이 됩니다. 현재 아대를 하고 볼링을 하는 힘 좋은 남성 볼러들은 자연적인 손목의 스냅 동작이 되는 스윙을 할 수 있게 아대를 하지 않고 하는 볼링에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의 체격과 힘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볼의 무게 차이는 1-2파운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선수급 여성 볼러들은 체중과 관계없이 남성 볼러들이 많이 쓰는 15파운드 공을 주로 사용하며 아마추어 여성 볼러들도 14파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성 실업 선수나 프로 볼러들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15파운드의 공으로도 좋은 스윙을 합니다. 남성 볼러, 특히 프로 볼러의 스윙은 정석에서 벗어난 정도로 다양하지만 힘이 좋아 다양한 스윙 자세가 소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 실업 선수나 프로 볼러들이 거의 대부분 볼링의 정석대로 스윙을 합니다. 여성 볼러분들은 본인의 체중에 비해 약간 무거운 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석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스윙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 볼러분들은 정석대로 볼링을 해야 좋은 스윙, 다시 말하여 점수가 잘 나오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의 전편에서 이야기한 볼링의 정석을 잘 실천하면 좋은 스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볼러들은 볼링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지 않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의 워밍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운동하기 전 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볼링은 팔, 다리, 허리 등 전신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워밍업을 잘 해야 합니다. 워밍업은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 벌려서 뛰기, 팔 스윙, 스쿼트, 그리고 팔다리, 허리 스트레칭 등을 5분 이상 하고 볼링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릴리즈 보조 운동은 여러 가지 공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나
가장 간편하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볼입니다. 소프트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중약지를 이용해 위로 반복해서 보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엄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소프트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옆으로 돌리기, 즉 사이드 턴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볼링은 7kg 가까운 무게의 공을 던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무리하여 운동을 하면 무릎, 발목, 팔꿈치, 손목 관절들과 허리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전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지막 슬라이딩을 앞으로 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하면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이 부족한데 크랭커 스타일의 털어치기를 자주 하면 손목 관절과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크랭커 스타일의 볼링이나 허리를 많이 쓰는 투핸드 볼링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정석의 볼링 스윙을 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에게 편안한 아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추어 볼러뿐만 아니라 실업 선수나 프로볼링 선수들도 미국의 프로볼러인 놈 듀크의 스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놈 듀크는 1964년생으로 50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각종 세계대회에서 40회나 우승을 하였습니다. 놈 듀크의 키는 165cm, 체중 58k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적인 볼링 선수입니다. 놈 듀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볼링은 힘보다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체급에도 불구하고 16파운드의 공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아대를 하지 않고 하는 천재적인 볼러입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놈 듀크의 스윙은 절대 무리하는 동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포츠학적으로 볼 때 놈 듀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제대로 스윙을 하고 있는지 코치나 상급자 볼러에게 수시로 알아보고 교정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에버리지 200점을 돌파하는 볼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